네, 이번에는 재료역학에서 아주 필요한 부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면 2차 모멘트. 자, 보통 우리가 모멘트라 그럽니다. 그런데 관성 모멘트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극관성 모멘트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에는 관성 모멘트를, 즉 여기 보면 2차 모멘트 관성 모멘트죠. I라고 표시를, 이렇게 I라고 표시를 하는데 64분의 파이 D의 4승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각사각형일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여기 B죠. B. 요 위에 높이를 H라고 하면 이 축에 대해서 우리 관성 모멘트 I는 12분의 BH 3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관성 모멘트 IP는 보통 IX 플러스 IY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원 같은 경우에는 X방향의 I랑 Y방향의 I가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32분의 파이 D의 4승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에 대해서는 제가 요건 조금은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려 그러면 B랑 H가 같은 정사각형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정사각형일 때만 이 공식이 연결이 됩니다. 만일 이럴 경우에는 IP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 6분의 H의 4승 아니면 6분의 B의 4승이 되겠죠. 자, 정사각형일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기 D의 4승이다라는 뜻은 뭔가 하면 차원으로 표시하면 메타의 4승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면적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다. 이게 관성 모멘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서 단면 계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단면 계수는 보통 그냥 단면 계수라 그러면 Z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 단면 계수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2차 모멘트, 관성 모멘트죠. 이 관성 모멘트 I를 이 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면적이 예를 들어서 A라 그러면 축 있죠. 축 X, X. 이 축에서 이 끝까지 가는 이 거리죠. 이걸 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거리로 나누는 값을 보고 우리는 단면 계수라고 그럽니다. 식으로 표시를 해보면 Z는 L분의 I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원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원의 경우에 I는 아까 전에 관성 모멘트는 64분의 파이 D의 4승이라고 그랬죠. 64분의 파이 D의 4승이고 L은 원일 경우에는 L은 이게 반지름이 되겠죠. 즉 요놈하고 요놈이 같다. 즉 L은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넣어서 풀이를 해보면 32분의 파이 D의 3승.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얘도 차원은 이렇게 3승이다라는 거. 여기 있는 관성 모멘트는 차원이 M의 4승이죠. 메타의 4승, 거리의 4승이었는데 여기는 거리의 3승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똑같이 이제 직사각형 BH에 여기에 한번 집어넣어 보면 여기 L은 2분의 H가 되겠죠. 즉 높이의 반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I는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BH 3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2분의 BH 3승을 넣어서 약분 시키면 6분의 BH의 제곱이 이 직사각형의 단면 계수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극단면 계수입니다. 극단면 계수. P가 붙었죠. 이렇게 P. 좀 전에 여러분들이 했을 때, 모멘트 이야기 했을 때 I가 있었고, 여기에 여러분들 I, 이렇게 나타내는 P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극자를 붙였죠. 극관성 모멘트. 여기는 모멘트. 자, 이와 똑같이 좀 요 앞에 했던 G는, 즉 Z는 단면
개수였죠. 2차 단면 개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여기 P를 붙여서 극단면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관성 모먼트 중에 극입니다. 극. IP가 되겠죠. 이 IP를 L로 나누는 값을 보고 우리는 ZP. 이 ZP 보고 우리는 극단면 개수라고 그럽니다. 자, 원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ZP는 IP에다가 나누기 거리 L 했습니다. 자, 요게 뭐였습니까? 원에서는 32분의 파이 D의 사성이었죠. 거기에다가 2분의 D를 하면 약분하고 해서 16분의 파이 D의 3성이 원의 경우에 극단면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인 경우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IP가 적용이 되려 그러면 정사각형이 돼야 된다 그랬죠. 정사각형. 자, 그래서 정사각형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B 이꼬르 이렇게 H일 때만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하면 3분의 B의 3승 아니면 3분의 H의 4승이 되겠죠. 자, 이제까지 제가 재료 역학에 관련되어서 극관성 모먼트, 그 다음에 관성 모먼트, 그 다음에 단면 개수, 극단면 개수를 막 이야기했는데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될까요? 의문이 좀 남죠. 자, 그 답이 이겁니다. 자, 굽힘 응력은 시그마 B는 G분의 M, 즉 모먼트입니다. 굽힘 모먼트, 그 다음에 비틀림 응력은 ZP분의 토크. 자,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 하는 축, 여기는 축, 그 다음에 스프링이 있죠. 여기에 무조건 적용이 되는 공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굽힘 모먼트가 얼마다? 아니, 굽힘 응력이 얼마고 그때 모먼트가 얼마 발생할 경우에 그 축의 지름은 얼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설계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 G 속에 지름이 들어있죠. 자, 지름을 구해주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식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미리 제가 극관성 모먼트, 관성 모먼트, 그 다음에 극단면 개수, 단면 개수를 이제까지 설명을 해왔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림과 같이 이런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에 20짜리, 20짜리, 어떻게 보면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의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X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의 한 변의 길이가 20cm인 정사각형에 여기 지름입니다. 지름이 8cm인 구멍이 있다. 이럴 때 도심축, 이 축이죠. 축에 대한 2차 모멘트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I를 구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 I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정사각형에 대한 관성 모멘트에다가 요 안에 있는 원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빼버리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관성 모멘트는 사각 여기에다가 빼기 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계산했는 해설을 한번 보면 관성 모먼트는 사각에 대한 관성 모먼트, 그 다음에 원에 대한 관성 모먼트를 두 개를 빼버리면 됩니다. 자, 사각이니까 12분의 BH의 3성 빼기 원은 64분의 파이 D의 4성으로 나타내죠. 그런 다음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13132.271 차원이 거리의 몇 성입니까? 4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